안녕하세요. 진정성 있는 상담사 심지입니다. 한상시 1급 면접 합격 수기가 상당히 많은 이제 관심을 좀 나타내고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되게 좀 조심스러운 게, 이제 저는 합격을 했지만, 또 합격하지 못한 분들이 봤을 때, 이게 또 자기 자랑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2급 단톡방 내용들 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이게 좀 형평성이 어긋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이 시험에 임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전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작년에 시험을 봤던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후기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저도 또 그걸 나누고자 이걸 하는 것뿐이라서, 이건 어디까지나 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 그리고 이 방법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이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특히 면접 관련해서는 정보가 거의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하는 내용들이 뭐 시험 문제를 직접 뭐 이렇게 나왔어요 하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크게 이제 문제 사항은 없는데, 이제 떨어지신 분들은 왜 떨어졌는지 이제 스스로를 좀 이제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굉장히 마음이 쓰리죠. 저도 뭐 필기 시험 같은 경우도 떨어져 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시험은 어찌 됐든 한 번에 이제 합격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건 되게 이상적인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렇게 한 번에 그것도 두 달 만에 준비해서 면접까지 합격할 거라고는 이제 예상을 못 했지만 시험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기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시험에서 반드시 붙는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지 중간에 계속 뭔가 집중이 안 되고 계속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는 걸 푼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막 이렇게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거나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집중이 안 되고 있다 그런 거는 공부의 방향과 흐름을 잘 못 잡고 있으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날씨가 더운 게 다 느껴지고 근데 제가 진짜 이번에는 집중해서 공부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근데 그 더위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이제 저는 뭐 특별히 뭐 독서실 뭐 이런 뭐 이렇게 스카 뭐 이런 데 스터디 카페 이런 데 가지도 않고 집에서 혼자 했어요, 정말로. 근데 저는 논문도 혼자 스스로 좀 쓰는 편이었고 그래서 굳이 그렇게 뭐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가야지만 내가 공부가 잘 집중되고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일단은 양쪽으로 어느 정도 투입이 돼야지 나만의 스타일의 방식이 나오는 거지 남들이 이렇게 했다더라 해서 그 방법을 무조건 따라가면 나중에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도 이제 최근에 이제 청사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필기고사가. 그래서 저는 이런 뭐 인강을 빨리 듣고 뭐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이제 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인강 별로 이렇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이런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만의 스타일을 발견하는 거지 공부를 아예 안 하면 자기 스타일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방법이 맞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면접 후기라는 건 말 그대로 후기잖아요. 합격 후기인 거기 때문에 합격자의 말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떨어진 데도 또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상시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리고 전체 뭐 이렇게 숫자를 동결을 해서 그 정도만 뽑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저도 처음에 그런 억울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그렇게 숫자를 동결해서 기득권 세력만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냐 이러면 되게 짜증이 났는데 어 그게 아니라 이제 시험을 봐 보면 이게 분명히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무리 본인의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당일날 이걸 잘 쏟아내지 못하면 그 당락으로 이제 떨어지는 건데 어떤 분들 이제 지금 막 아고라 이제 한상심 아고라에 막 이렇게 게시판 글이 올라오고 뭐 이제 설문 이제 동요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온 거 보면서 어떤 부분은 찬성이 되고 어떤 부분은 좀 반대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기득권 입장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기득권 입장이 되기 전에 저도 이 한상시 시험이 굉장히 좀 불합리하거나 '혹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시험 본 경험으로는 그렇지는 않다는 게 좀 더 이제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겁을 먹고
그런 괴소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 시험에 대해서. 근데 막상 들어갔을 때 '이 정도 준비하면 아 커버할 수 있구나.' 하는 정도의 그 마음가짐이었고, 그게 이제 반마다 쪼끔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이제 뭐 문제 유형이나 이런 건 다를 수 있지만, 심사위원분들이 그냥 자기 어떤 생각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질문지를 아예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형식이 분명히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키워드 답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게 막 주먹구구식으로 문제를 내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예전에는 약간 그런 편차가 굉장히 심했는데, 어쨌든 이런 학회원들의 좀 이야기에 좀 이렇게 귀 기울이셔서 이 문제들이 굉장히 좀 이제 정형화됐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걸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뭐 답변을 듣고 어느 정도의 그 답변 안에서 내가 비슷하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키워드가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핵심은 그거예요. 키워드를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이론 공부부터 쪼끔 이제 하나하나씩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지 쪼끔 말씀드리면, 이제 책을 봤던 것 중에 제가 이제 모은 상담 심리 연구소 이제 그쪽 그 책을 먼저 이제 처음 샀었어요. 이 책 뭐 심리 검사를 활용한 사례 개념화, 그리고 이상 심리 증상별 사례 개념화, 요 책, 이 두 책을 그냥 이제 혼자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저자 특강을 좀 들었어요. 강의료를 내고. 그게 하루에 뭐 이렇게 다 끝내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보이시죠? 이렇게 그 증상별로 다 이렇게 분류를 라벨지를 다 붙여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빨리빨리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2달 만에 이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위에 그 사례가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상 심리 증상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한 13 가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품목들이 있어요, 그 증상들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증상을 봤을 때 얘가 뭐 우울이다, 강박이다, 뭐 강박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게 딱 진단명이 나올 정도로 될 정도로 숙달이 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책이 굉장히 좀 유용을 했고, 요렇게 두 가지 책을, 그래서 한 가지 책만 보면은 쪼끔 부족하고 이 두 가지 책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지, 왜냐면 심리 검사도 같이 그 사례 질문지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 이제 그 특강을 듣다 보면 그 면접 대비 뭐 백제 요런 책을 하나 이제 그 강의를 들어야지만 주시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하다 보면 요 책 두 가지만 갖고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쪼끔 그 저자분들의 의도가 뭔지, 왜 책을 이렇게 쓰셨는지 좀 듣고 이 책을 보니까 좀 더 색다르게 보이고 빨리 좀 더 이제 흡수가 되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책만 갖고는 저는 좀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이제 심리 검사에 대한 이해도 이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책도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쉽게 풀어 쓴 MMPI-2A 이 책인데 되게 얇아요. 그래서 뭐 진짜 하루만 해도 다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너무 쉽게 우리가 정말 임상 장면에서 좀 활용하기 쉽게 이렇게 책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검사에 대해서는 요 책을 쪼끔 다시 한번 보면서 복기를 했고, 그리고 또 임상 사례로 보는 심리 진단 및 치료,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더보기란에 이제 그 이 리스트를 다 뽑아서 올려 드릴게요. 또 요 책이 임상 심리사들이 쓰신 책들이에요, 참담 전공자보다는. 그래서 신민서 선생님 뭐 이렇게 막 박은희 뭐 되게 많은 저자들이 같이 이렇게 쓰셨는데, 대부분 임상 전공하신 분들이 쓰신 내용을 보면 그 이게 한 책 안에 증상별로 그 DSM-5라 5의 내용 플러스 이제 어떻게 이거를 사례를 개념화했는지, 뭐 인지 행동 치료 개념으로 하고 이론 개념,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이제 검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한번에 좀 요약돼 있는 책이라서 저는 이 책도 상당히 유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임요한 선생님 책을 좀 보다가 저 책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막판에 저 책을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임요한 선생님 책도 좋았지만 이 책은 그러니까 단일 증상이 있는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을 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임요한 선생님 책 모은 상담 심리 연구소 책은 이제 두 가지 책을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근데 이렇게 두 가지만 보고도 면접에 합격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좀 귀찮다 그러면 한 권을 갖고 좀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훈련을 해 보시고, 일단 좀 이렇게 좀 책을 좀 주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로 오리엔테이션 해서 시험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행동 치료 이론과 실제 이런 책들을 이거 좀 두꺼워요. 그래서 다는 못 봤어요. 근데 너무 책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책을 좀 발견했는데 요런 책들도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봤고 그리고 사례 개념화를 위한 요런 책도 그 내용 중간에 보면 어떻게 사례 개념화를 해야 될지 좀 구체적인 예시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서 요 책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인지행동 치료 이게 조금 더 얇아서 아까 전에 보였던 요 인지행동 치료 이론과 실제 책보다는 요 책을 좀 보면서 제가 원리와 기법 그래서 짧은데 이게 21년도 세종도서 학술 부분 이렇게 선정된 책이더라고요. 권정혜 교수님 책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책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인지행동 치료로는. 그리고 심리 도식 치료도 좀 책을 좀 봤어요. 이 책은 정말 레전드죠. 제프리 영의 책인데 이 책을 보면서 심리 도식 치료 그러니까 말이 조금씩 다른데 도식도 결국 스키마 그 인지잖아요. 그래서 이 CBT랑 이 스키마 뭐 이렇게 도식 치료도 거의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내용을 봤을 때 이 용어를 굳이 이제 심리 도식 치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서는 CBT만 충분히 연습하셔도 되는데 저는 도식 치료를 보면서도 제가 사례 개념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더 중요한 거는 DSM-5. 요 책이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잠깐만요. 어 자 요 책 있잖아요. 이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지금 DSM-5 이제 TR 버전이 나왔어요. 근데 그 네이버 블로그 이웃인가 이제 그쪽에 가 보면 이제 별맘 그 연구소라는 이제 그 유정민 그 상담사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자기 그 블로그에 글을 올려 주셨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로. 그래서 거기에 댓글을 달고 자료 이렇게 부탁드린다 그러면 이제 비번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께는 공유를 못 하고 요런 것들은 그런 자료들이 있다는 거를 아시고 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인제 이런 사례 개념화 관련된 책들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례 개념화를 제가 못하는 게 아니죠. 1급 정도 이제 이 시험을 볼 정도면. 근데도 이렇게 책을 많이 본 거는 이 혼자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아니 왜 우리 슈퍼바이저들은 이런 거를 안 가르쳤을까?' 약간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상담자로서 살면서 사례 개념화 책을 이렇게 자세히 볼 일이 없었는데 뭐 박사 과정까지도. 근데 스스로 공부하는 게 가장 저는 좀 많이 남는 것 같고 저는 이 이론 공부를 또 다시 이렇게 깊게 하면서 그래서 그 필기는 되게 여러 과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확장돼서 그 빠지지 않고 내가 선택적으로 취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들을 구석구석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면접 시험은 정말 이렇게 이론에 대해서 좀 깊게 파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셔도 붙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뭐 저처럼 막 이렇게 이론 책도 안 보고 그냥 이게 단순히 이제 시험 범위에 딱 맞춰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증상별 사례 개념하나 요 정도 두 가지 책만 갖고 내가 정말 급하다 하면 요 책만 갖고도 붙으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지금 잘 팔리고 있고. 그래서 저도 되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라벨지를 붙여 가면서 이 증상별로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례가 사례 지문이 나왔을 때 이 지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상 심리의 어떤 DSM-5를 근거를 대서 이러이러이러한 요건들이 보니까 뭐 여기는 강박성입니다 하고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리 검사 내용을 딱 보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이러이런 뭐 F 척도가 너무 이제 높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좀 굉장히 힘들다를 뭐 호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수치를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상담을 하시던 분이라면 항상 하던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뻔한 내용이지만 한번 이번에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되게 많이 읽고 그리고 정리도 좀 해 보고 막 이렇게 제가 요약 정리까지는 못 했지만 정말 이 증상별로 만약에 조현병 사례는 어떤 사례로 나올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상담 목표와 이렇게 어떤 전략을 이렇게 잘 응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임영웅 선생님 이제 그 조은문 선생님이 이렇게 저자신데
이 조은문 선생님은 또 상담 슈퍼비전 그 청소년 상담사 그 강의도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금 박사 졸업자시고 이렇게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좀 능력자시들이셔 가지고 이 책이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들 뭐 시험 장소에 가니까 이 책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내가 어떤 보는 책이 좀 이렇게 유형 따라서 나한테 잘 맞는 책이 있고 아니기 때문에 가독성 있는 책을 권면을 하는데 이제 막판에 봤던 이 책도 저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백윤규 선생님 에듀사이미에서 그 실습반 수업 인강을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강을 듣는 거 플러스 이제 거기서 실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터디를 또 거기서 그 안에서 만난 선생님들을 가지고 또 같이 자체 스터디도 조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를 이제 스터디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백윤규 선생님은 작년에 합격하신 분이니까 좀 리드를 해주시는 거고, 그 방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자체 스터디는 말 그대로 이번에 이제 시험 보실 선생님들끼리만 이제 모여서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하는 건데, 백윤교 선생님 반은 이제 그 스터디 할 때 이제 사례를 미리 안 주세요. 왜냐면 이게 이제 현장 경험대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발표하는 습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완전히 똑같은 세팅이라고 할 수 없죠. 시험 분위기랑 뭐 1대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한 반에 한 10명씩 들어가서 이제 5명씩 5명씩 이제 나눠 가지고 이제 5명씩 안에서 서로 이제 어떤 사례를 딱 이제 제시가 되면 그 사례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어떤 그 이론, 그래서 뭐 정신역동이면 정신역동, 아니면 이제 인지치료면 인지치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인지행동치료를 주로 이렇게 사례 개념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뭐 본 사례의 내담자는 뭐 강박증이고, 호소 문제는 지금 굉장히 매일매일 뭐 손을 씻고 뭐 청결적인 막 이런 부분에서 엄청 힘들어함을 뭐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보이는 내담자의 증상을 진단해 보면 어떤 걸로 보이는데, 이 근거를 이제 MMPI-2나 뭐 A나 이런 식으로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내용의 어떤 그런 것들 잘 찝어내셔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셔야 되고, 이런 증상의 원인을 뭐 상담의 이론적, 나는 인지행동 치료를 해서 좀 이 내담자의 발달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인지행동 치료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례 개념을 한다 그러면 이게 뭐 부정적인 자동적인 사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자동적 사고들이 결국 이런 중간 신념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 굉장히 뭐 이렇게 불안하다. 이 세상은 나한테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핵심 신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어린 시절에 부모의 굉장히 강압적인 어떤 그런 양육 태도에 의해서 나는 뭐 이렇게 본다. 그러고 나면 이제 상담과 목표와 어떤 전략을 우리가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 목표는 뭐 지금의 어떤 강박 증세를 조금 줄이고자 합니다. 뭐 이러고, 그리고 이제 전략에 대해서는, 그리고 상담 기법을 좀 써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인지행동 치료에서.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된댔잖아요. 상담 그 사례 개념화는.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한 6 주간에 걸쳐서 실습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주중에 한 번 정도를 저희끼리 스터디를 계속 자체 조직화해 가지고 사례를 그냥 알아서 각자 한 명씩 이제 착출해서 갖고 오고, 윤리 문제 갖고 오고, 뭐 슈퍼비전 문제 갖고 오고, 그래서 한 5 명이서 같이 자체 스터디를 또 했던 것 같아요. 따로 또 같이. 그래서 그러니까 실습반에서는 그래도 쪼끔 이제 그 실습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좀 그 현장에서 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려하게 자기 이렇게 사례 개념화를 잘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정도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말로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머리에 지식이 있어도 나오지 않는 거라를 그때 깨달았고, 그분은 이제 군 상담하시는 분이셨는데 정말 인상 깊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군에서는 어쨌든 매일매일 보고를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짧게 뭔가 말로 표현하는 훈련들이 굉장히 숙달이 잘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2달 만에 해야 되는 사람이었고, 어쨌든 그래서 그분 하시는 걸 보면서 따라가려고 해도 우리가 이제 뭐 시험 문제에서 이런 사례가 나왔어요. 아무리 여기서 제가 떠들어 봤자 소용이 없는 게, 사례를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딱 이제 축약해서 볼 수 있는 이상 심리 증상별로 사례들을 좀 주요 이제 그 증상 장애들이, 특히 성격 장애, 그리고 뭐 우울, 강박 이런 건 기본으로 나오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례들이 우리가 접할 때 보면 우울 사례들이 많아요. 강박적인 이제 사례들도 많고, 불안이 높으시니까 강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사례들을 그냥 이렇게
단일 사례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강박도 있고 성격 장애 뭐도 있고 뭐 품행 장애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한 3 가지 정도의 증상이 섞여서 그 사례가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이제 뽑아내는 게 13분 주어진 13분 동안 그거를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말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빡센데, 그래서 처음부터 복합 사례를 막 하다 보니까 저도 되게 많이 부담되고 계속 불안함을 가지고 이 면접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보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생님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런 표현들을 자꾸 해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 3 회기 정도, 그러니까 6번 정도 그 실습을 하면서도 3번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야지, 그 다른 사람 아무리 따라하고 막 그렇게 연습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나 진짜 이번에 시험 안 되면' 이제 마음을 좀 이제 오히려 내려놓으니까 '아 이번에 반드시 붙어야겠다.' 이 마음을 좀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이게 마음이 좀 편해졌고, 막판에 이제 6 주를 다 끝나고 나도 '아 이 시험 준비가 완벽히 됐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듭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심사위원들이 어떤 문제를 접근해서 저한테 제시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통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한 게, 그 사례 개념화 이거를 다 하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이론이랑 좀 비교해서 얘기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정말 그 출제자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냥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면 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지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로 CBT로 준비를 했지만, 이제 만에 하나 혹시나 CBT랑,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제3 의 인지행동 치료 중에 액트나 DBT나 이런 것들 마음챙김이 어떤 차이가 있냐 막 이런 것도 좀 알아서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 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울 것도 생각보다 많고 너무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슈퍼비전도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윤리 강령 이것도, 그러니까 윤리라고 말하지만 윤리 강령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5 가지 원칙 말고 그 윤리 강령이 이제 한 보면 한 8 조까지, 한 9 조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윤리 강령 사례집이 따로 이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있으셔서 제가 올려 드릴 수 있으면 올려 드리는데, 어쨌든 그래서 링크를 달아 드릴 수 있으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윤리 강령도 이게 사례집은 한 30 페이지 넘고요. 그리고 이거 그냥 윤리 강령만 나와 있는 요 정말 그 대제목과 소제목을 요거 외우는 것만 해도 안 외워져요. 왜냐면 글자가 되게 그 말이 그 말 같고 되게 헷갈려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어떤 구어체가 아니기 때문에 문어체는 굉장히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외워지는데, 그래서 그냥 달달 갖고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잘 안 외워지기 때문에 그 방법이 뭐냐면, 사례집을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윤리 강령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구나.'를 여러분들이 뽑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례가 나와도 그 사례를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상담, 아니 그 시험 장면에서도. 근데 사례를 미리 보고 못 들어가요, 이 윤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이제 이론 시험은 미리 이제 사례 지문을 먼저 읽고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는데, 윤리는 들어가서 이제 이론 다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거기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지문을. 근데 지문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짧고 빨리 한 1분 정도 읽으면 바로 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한 8개 정도 이 사항을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굳이 뭐 처음부터 뭐 전문가로서의 태도 중에 뭐 뭐뭐 이렇게 외웠다고 하지만, 이거를 이 사례에서 녹여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위배가 되는 것 같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저는 윤리 강령의 이런 부분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머릿속에 이 윤리 강령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머릿속에 들어가기까지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론도 저렇게 공부할 게 많은데 윤리까지 해야 되니까 토가 나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실제 상담 장면에서도 이 사람이 지금 윤리 강령에 이런 거 위배하고 있는데 이거 되게 비윤리적인 건데.' 이런 게 이제 예전보다 더 민감해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입으로 나올 정도가 아니라면 '이건 자기 지식이 안 되는 거구나.'를 이번에 깨달았고, 그래서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 시험을 통해서 되게 힘든데 이 시험만 잘 통과할 정도의 우리가 준비가 된다 그러면 윤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이제 상담자가 되는 거고, 그게 진짜 전문성이에요. 그리고 이론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집약을 해서 내가 인지행동치료 진짜 마스터가 된다는 기분으로 저는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책도 많이 보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 시험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상담도 정말 많이 줄이고 뭐 강의도 아예 그냥 다 빼 버리고 막 진짜 이 시험에 붙어서 하시는 분 진짜 오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비아냥거리시면서 얘기하시는 유튜버가 있으신데 뭐 시험 그러니까 시험 보는 뭐 이렇게 취미가 있다. 그래서 자기는 뭐 아이도 봐야 되고 뭐 가정사도 돌봐야 되는데 언제 공부를 하냐. 그러면 전문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할 정도면 이런 나의 어떤 사생활을 접고라도 이 정말 그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생명을 다룰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자살 사고가 있는 사람들을 만날 경우에는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전문적인 능력을 키우려면 그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상담 목표나 이런 것들을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근데 이게 저도 시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준비를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이렇게 합격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이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좀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붙든 안 붙든 어쨌든 이 공부를 하고 나면 '내가 성장해 많이 성장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확신이 왔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재미도 있었지만 어렵기도 했지만 재미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상담의 끈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상담을 계속하면서 그 내담자들하고 만날 때 확실히 예전보다 내가 좀 더 구체화하는 능력이 좀 많이 늘었다, 이런 게 좀 느껴졌고, 그러니까 실력이 없지는 않죠. 하지만 좀 더 구체화되고 내가 실력이 는다는 게 스스로도 느껴질 정도로 그만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처럼 하시면 이제 붙을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리고 정말 있는 자료들은 정말 다 찾아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이제 슈퍼비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박사 때 제가 이 수업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 별마음 연구소 그 소장님께서 그 유정민 코치이기도 하시지만 이제 상담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 책을 정리해 놓으신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책도 뭐 봤지만 이 정리된 것들을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 가지고 그것도 무료 또 이렇게 배포를 하시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주변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받았고, 그리고 내용도 보면 뭐 이론 중심 이제 슈퍼비전 모델이라든가 뭐 제가 이제 만약에 어떤 이론으로 이제 슈퍼비전을 할지 만약에 생각해 보면 뭐 정신역동으로 하려면 이제 병행 과정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인지행동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슈퍼비전을 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상을 본인이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되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내가 공부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험 문제고, 그리고 뭐 성찰 슈퍼비전 이런 게 좀 나왔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통합 발달 모델은 반드시 외우실 IDM이죠. 그리고 그 전생의 발달 모델까지 변별 모델 요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뭐 체계적 접근 모델. 근데 이것만 해도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어디서 어떻게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다 외워서 갔어요. 근데 이것도 정말 처음부터 너무 안 외워져 가지고 정말 그 시험 보기 한 그 전날까지도 계속 이거를 이거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체계적 이론에는 뭐뭐가 있었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적어도 그 키워드는 말할 수 있게끔 정도는 돼요. 그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도. 근데 내용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게 되게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게 헷갈리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외워야 되는, 우리가 또 슈퍼바이저가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초급이었을 때 중급이었을 때 이제 상급자가 됐을 때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아 맞아. 나 이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급 상담자였을 때 굉장한 불안이 있었고 자율성도 굉장히 떨어지는데 동기는 되게 높고 막 엄청 의존하고 막 이런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말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드셔서 이거를 막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면서 한번 외워 보시면 재미가 있어요, 나름.
나름. 그리고 내가 슈퍼바이저라고 생각을 하고 '아 나는 이제 사스의 뭐 체계적 발달 이론에 따라서 이거를 슈퍼비전 할 때 나 같으면 이러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례를 딱 준다고 줄 수도 있고 그냥 안 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사례를 주시진 않고 그냥 그 원래 우리가 받았던 이론 사례 지문 갖고 이제 그거를 "슈퍼비전 해 봐라." 하거나 아니면 이론에 대해서 물어보시거나 정말 다양하게 이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설사 이제 슈퍼비전에서는 좀 이론에 대해서 잘 말을 못 하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끝까지 그 전문가적인 그 자질적인 인간적인 모습도 잘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태도가.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더 노력해서 보강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런 자세가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심사위원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그 면접자가 더 예뻐 보이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리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마음의 방 그쪽 강의도 들었어요. 한 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강의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번 내용을 좀 훑고 어쨌든 윤리도 계속 그렇게 노출을 시켜서 남들은 어떻게 이걸 보지? 그러니까 좀 윤리 강령도 다 외우긴 하셔야 되지만 주로 우리가 자주 쓰는 윤리 강령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 저희가 그 윤리 그 강의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한상심에서는 이제 자격 유지가 되려면 근데 그런 강의들을 다시 또 꼼꼼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강의들도 찾고 그리고 뭐 상담 법령 이야기 뭐 요런 책도 좀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이것도 되게 짧아서 금방 볼 수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시험이 아니고 어떤 이제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했지 근거를 대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좀 어쨌든 우리가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법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요즘 그런 게 많이 강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법령에 대해서도 좀 알려면 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상담사의 어떤 위치가 비밀 보장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거나 그리고 좀 이렇게 미성년자를 또 상담할 경우 학부모가 이거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딜레마적인 상황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학회에 매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 강령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실제 임상 장면에서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 진짜 이렇게 될 정도로까지 뭐 파란색 그었다가 뭐 빨간색 그었다가 뭐 볼펜으로 그었다가 제가 그 14 장짜리가 돼 있는 거를 한 4 장, 5 장짜리로 줄여 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미 이런 거 다 빼고 제가 편안하게 외울 수 있는 말로 다 바꿔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이제 이렇게 뭐 남편하고 이제 둘이 이제 내용을 읽어 주라고 하고 제가 그 소제목이 뭔지 이렇게 알아맞히는 뭐 이런 퀴즈를 스스로 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만의 방법으로 외우셔야 돼요. 일단 암기가 돼야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그렇게 뭐 문제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제로 나왔지만 어쨌든 저게 내용이 암기가 돼 있어야지만 이렇게 술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반복의 반복. 정말 또 반복해도 늙지 않지만 반복의 반복.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제 청소년 상담사 1 급을 준비하면서 그 조은문 선생님 이 슈퍼비전 책도 되게 얇아요. 근데 이거는 강의도 있거든. 그때는 저는 이제 강의도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안 들었죠. 근데 어쨌든 이 책도 도움이 됐지만 어쨌든 한상심은 대부분 원론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어떤 뭐 편향된 그 책만 갖고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는 되게 많은 책을 봤잖아요. 근데 시간 투자를 집중해서 했고 그렇게 가능한 상황이어서 했는데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이라도 이상 심리 증산물 사례 개념 요런 책들이 생각보다 시중에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런 시험을 치르시고 이 경험에서 아시는 분들이 책을 쓰셨기 때문에 요 책을 두 권 이제 저자 특강을 좀 들으시면서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저자 특강을 들어가 보면 그 강의 상황에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그 노하우들을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우리가 어떤 증상을 딱 이제 사례 질문을 이제 지문을 보면 어 그 이 예를 들어서 뭐 상담 전략이나 목표 요것만 갖고도
앞에 어떤 상태로 왔었겠다. 이 호소 문제나 증상을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내가 스토리를 거꾸로 역으로 굉장히 이제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연습하는 훈련도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단일 사례로 먼저 연습하는 훈련이 요 책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 사례로 인지행동 치료 뭐 다른 이론도 쪼끔 들어있는데 인지행동 치료가 쪼끔 접근하기 쉬운지 이 책도 많이 그쪽으로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인지행동 치료로 공부를 막 정말 몇 년 한 게 아닌 이상은 이런 책들 내에서도 이론과 실제 그러니까 '이론에 대해서 쪼끔 한번 훑어보고 싶다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저도 이 시험이 아니었으면 이 책을 못 봤을 뻔했어요. 근데 이 시험 덕분에 이런 책을 보게 됐고 이런 사례 개념과 관련된 뭐 이제 그 이해 그러니까 이해와 실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보면서 '아 요런 것도 나한테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뭐 단기 역도 사례 개념화 요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요, 이 책에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리스트에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책은 무지무지하게 봤는데 소화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2달 만에 어쨌든 이걸 다 소화했고 소화 안 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다 이렇게 많은 양을 좀 분량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를 보는 것도 대리 학습이 되지만 결국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이 되지 않으면 면접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는 정말 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듯이 저 스스로 그 주어진 사례 이제 만약에 뭐 사례 개념화가 다 있는 이제 자료집이라 하더라도 그냥 사례만 보고 제가 정말 이렇게 앞에 심사위원이 있다 생각하고 시간 딱 한 5 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시간 초시계를 재면서 제가 시간을 재면서 하셔야죠 반드시. 시간이 너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시간을 재면서 한 5분 정도 처음에 뭐 10 분에서 이제 이게 점점 좀 줄여가면서 5분 내에 말할 수 있도록 사례 개념을 통으로 하는 훈련을 혼자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내용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내가 말한 거 녹화한 거 다시 확인해서 보면서 나중에 다시 '아 이런 내용 좀 빠졌네. 근데 이런 내용 들으면 좀 고개가 끄덕끄덕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그 연습하다 보면 '아 이론에 내가 이런 부분 좀 더 공부가 좀 미진한 것 같아.' 그러면 책을 또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책도 굉장히 많이 사게 되고 계속 책을 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 진짜 다 봤어요. 그러니까 외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면접 시험은 정말 이해를 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영역도 있어요. 아까 전처럼 윤리라든가 뭐 슈퍼비전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론에 대한 거 기본적인 거 그리고 DSM-5 MMPI 요 정도의 기본적인 사항 우리가 다 외워져야 되는데 솔직히 이론 시험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DSM-5라든가 증상 이제 진단 내리는 거 그 정도 다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사례 지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DSM-5 그 사례 진단명을 확실하게 기간까지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아 요런 어떤 사례가 나와도 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저는 이 사례를 이렇게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MMPI도 우리가 수없이 뭐 수천 번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쪽에서 원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 이런 대가들 그래서 이런 대가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셔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남이 떠먹여 주기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 절대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처음에 그 이제 백윤교 선생님 이제 그 에듀사이미에서 인강을 듣고 이제 실습을 할 때 처음부터 정말 이렇게 필기를 안 하고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말로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적을 받았죠. 너무 이제 말이 두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내담자 인적 사항 먼저 말하고 저는 이제 본 사례의 내담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제 뭐 중학생인데 지금 뭐 어떻게 해서 내방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얘기하는 훈련을 이제 먼저 하는 거를 이제 훈련했고 그게 처음 시작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용물이 좀 풍부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론을 이제 접목을 시켜서 이제 사례에 녹여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저 스스로도 이론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DSM-5 이제 진단을 내리려면 그 복합 사례가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막 빼놓고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사례가 나왔으면 그 진단을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훈련이 안 되면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저런 증상도 있었어?' 하면서 내가 말했던 거와 다르게 또 다른 증상도 잘 짚어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합 사례 위주로 아예 처음부터 빡세게 공부를 해 가지고 나중에 저는 스스로 혼자서 이제 단일 사례 증상을 가지고 이 책을 갖고 좀 연습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반대로 했는데 처음부터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단일 사례 증상을 이제 눈으로 보고 말로 표현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근데 여기도 사례가 굉장히 사례 개념을 길게 쓰셨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말로 해? 그러니까 이거를 다 말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것도 본인이 스스로 요약을 해서 어느 정도만 얘기하면 될지를 스스로 그 평가를 하시고 그 어느 정도의 그 이제 한계를 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자기 몫이에요. 그래서 누가 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공부를 안 하고서 이제 시간을 촉박하게 이제 준비를 하면 나중에 남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공부를 위한 공부가 되는 거고 근데 정말 막말로 정말 시중에 있는 책 한두 권만 갖고 깊게 파셔도 할 수 있다는 이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요 책만 갖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합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실력이 좀 있고 평상시에 이렇게 자기 보고서를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간략하게. 그런 분들은 이 면접 시험에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항상 보고서 쓰고 나면 저희 이제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하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되게 잘 읽힌다." 그러니까 "정리를 참 잘해 온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다른 사람의 이제 공개 사례 발표나 이런 데 집단으로 가서 보면 이 슈퍼비전 이제 받으려는 그 사례지 그 내용이 너무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생각이 정리 안 돼서 읽기 싫은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읽기 싫은 사례도 있지만 정리가 잘 안 돼서 읽기 싫은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사례 정리를 참 잘하구나.' 그러니까 핵심 요약 파악을 잘한다는 거예요, 사례 정리를 잘한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면접 때 그리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평소 훈련 플러스 이제 막판에 가서 어쨌든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집중해 가지고 내가 말할 수 있는 훈련까지 잘 덧붙여지면 이 시험은 반드시 붙습니다. 그리고 두 달 만에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백인규 그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진짜 저 선생님이니까 했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벌써 이제 그 시험 끝나고 1년 뒤에 이게 사례 개념화를 계속 해 오셨을 거 아니에요. 남을 지도하시면서 이제 슈퍼바이저가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실력이 늘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실력이 어떤지는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사례 개념화를 '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구나.' 근데 저희가 시험을 보는 수험자 입장이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사례 개념화 남이 하는 거 보면 이제 더 불안도가 올라가요. '아 나 저렇게 못하는데. 이걸 또 거기 상황 가서 막 말을 해야 돼.' 이러면서 막 진짜 마음이 막 쫄아요.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마음이 쫄아져서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럼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진짜 이 시험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 근데 이 불안을 이겨내는 것도 이 시험의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안정액도 먹고 들어갔다고. 근데 그걸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불안에 가장 자주 노출을 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매일 만약에 뭐 스터디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자기 소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 주일에 두 번 정도 뭐 수요일이나 토요일 이런 식으로 한 두 번 정도 미팅을 자주자주 가지셔서 한 6주 정도는 이제 집중적으로 그렇게 살을 파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은 분들은 막상 질문해서 답을 못 하세요. 입이 얼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 당일날 가서도 이렇게 13분 정도 이렇게 주실 때 이 질문지를 보면서도 말로 리허설을 그 안에서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외울 때 이렇게 손으로 1번 뭐 예를 들어서 윤리 강령에서도 보면 1번 전문가로서의 태도, 근데 전문적 능력 뭐 이런 식으로 1 번엔 이런 게 있었지.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이거를 화면 뭐 이렇게 장수를 보지 않고 자료를 보지 않고 뭐 샤워를 하면서도 떠오르려고 막 그러니까 회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보 처리 과정에서 회상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하려면 계속 회상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이게 장기 기억화가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마음이 편해졌는지 더 잘 기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번 이렇게 극한에 좀 치닫는 경험을 해 보면 이것 때문에 말이 많긴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됐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험을 아직 이제 준비가 안 됐고 뭐 필기도 아직 안 보신 분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부담이 되고 벌써부터 막 "심장이 눌린다." 막 이런 표현도 하시는데 근데 이 과정이
잘만 지나가고 내가 소화를 한다 그러면 정말 전문가로서 되게 많은 것들을 내가 얻어갈 수 있겠구나. 이 과정이 이 시험 준비 자체가 그래서 너는 너무너무 도움이 됐고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만 아니면 이런 과정을 내가 할 수 했을까 혼자 스스로. 근데 이것 때문에 정말 혼자서 공부하려는 그런 습관을 되게 많이 들였고 혼자 하는 게 되게 어려우신 분들은 스터디 그룹을 만드세요 제발. 그리고 저는 그렇게 시간이 없으면 온라인으로도 요즘에 스터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웨일원이라고 저는 그 한상식 공부 아니고 뭐 임상 뭐 한상 뭐 이렇게 각각 제각각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24시간 시간 들어와서 공부하시는 그런 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해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곡들을 공부를 같이 하면서 저는 이렇게 시너지가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하려고 여기도 쑤셔 보고 저기도 쑤셔 보고 정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리고 설사 내가 시험에 떨어져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근데 뭔가 잘못 핀트를 맞추면 시험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이 심사장에서 심사위원들이 원하는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학력이 높고 지금까지 공부한 세월이 얼만데 이런 거 운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운이 없어서 재수 없어서 떨어졌다? 그건 몇 프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물론 저는 좀 이제 좋은 사례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례도 뭐 떨어진 분이 있다는 걸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쉬운 사례면 '이거 굉장히 상대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되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중에 한 정말 한 1주 정도 남겨 놓고 이제 이 즐기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례 '아 그래. 사례 개념화는 이제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어떻게 할래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막판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책을 보면서 DSM-5 맞아. 이런 걸 봐야 되지. 막 이런 것들을 내가 좀 헷갈렸던 거. '아 반사회사장애랑 표면장애는 어떻게 차이가 나지? 그럼 연령 차이가 있구나.' 이러면서 스스로 그런 질문들이 떠오를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계속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두리뭉실하게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아직 공부가 안 되신 거예요. 그렇게 좀 자기를 평가를 하시고 제가 어쨌든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막 뭐 제가 얼굴도 안면도 없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사례 사 그 면접 후기를 올려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막막했기 때문에 정말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뭐 제 자랑을 하려고 이런 브이로그를 연 게 아니고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알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겁을 먹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말자.'가 제 이제 모토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어쨌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런 강의들도 좀 들으세요. 저는 적극 추천하고 좀 감을 잡는 데 빠른 시간 동안에 감을 잡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돈을 투자 않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그냥 1년 정도 그냥 꾸준히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지신 거죠, 경험이. 그래서 그렇게 쭉 스터디를 조직하셔 가지고 일 주일에 한 번씩 책을 뭐 이렇게 한 권 정하셔서 이런 책을 정할 수도 있고 이런 책을 정할 수도 있고 아까 전에 단위 사례를 연습하려면 요런 책을 좀 보면서 깊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책을 한 권씩 정하셔 가지고 스터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슈퍼비전이 부족하다고 슈퍼비전 나눌 수도 있고 윤리 같은 경우는 사례지를 보면서 얘기하다 보면 끊임없이 토론거리가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거를 만드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도 더 유용한 것들을 내가 나한테 맞는 가독성이 좋은 자료들도 찾게 돼요. 그래서 특히 그리고 윤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 개념하는 것도 최윤미 선생님 요런 그 저희 이제 한상심 웹비너에 있는 그런 강의들도 제가 찾아봤고 그런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막 그냥 어떤 횟수를 채워서 하는 그런 공부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공부하세요. 공부는 되게 정직합니다. 근데 정직하게 했는데도 뭐 떨어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재수 없으면 어떤 부분들은. 근데 그런 거는 정말 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분들의 실력이 어디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소하게 쪼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정말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 저한테 맞는 방법으로 저는 찾아갔던 거고 여러분들이 제가 한 어떤 이 후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방법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벌써 40 분이 50분 다 돼 가네요. 30분 정도로 짧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주변에 많이 알려 주시고 제가 문제를 알려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방법대로만 공부하시면 어쨌든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많이 점검해 보시고 내가 슈퍼바이저가 된다는 입장에서 단순히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슈퍼바이저의 입장이라면 어떤 슈퍼바이저한테 가고 싶을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성 있는 상담사신지 구독, 좋아요, 알림 항상 잊지 마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가 이제 앞으로는 연구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대학원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 가지 정말 전문가들을 위해서도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많은 내용들을 업로드를 할 테니까 좀 날것으로 또 이렇게 화장기 없는 모습으로 올려 드리지만 내용만은 정말 알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주변에 좀 많이 알려 주시고 홍보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 이제 한상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한상시험 시험인 준비에 대한 내용이지만 한상 또 면접 공부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게 또 많이 된다고 또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겹쳐지는 과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가 됐든 도움이 되면 저는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도 좀 달아 주시고 혹시 궁금한 거나 불편한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세요. 댓글 달아 주면 제가 댓글은 금방금방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저도 되게 이런 도움을 받고 싶어도 없어서 못 했는데 굉장히 장시간 지금 2 회에 걸쳐서 지금 이 브이로그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좋은 추석 선물이 되라고 제가 얼른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 기분 좋은 또 추석 잘 맞이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